안녕하세요. 자연과 친하게 지내기의 브리벨입니다. 여러분은 텃밭에 어떤 물을 주고 계시나요? 오늘은 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햇빛하고 양분과 함께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물. 그냥 자연스럽게 수도를 틀고 줄 수도 있지만요. 오늘은 저와 함께 빗물에 대해서 공부도 하면서 꽃과 채소들이 어떤 물을 더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답을 벌써 제목에서 제가 빗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빗물부터 알아볼게요. 빗물은 그림과 같이 지면이나 수면에서 증별한 물이 하늘에서 찬 공기를 만나 물이 되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이게 증류수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떨어질 때 대기 중에 떠 있는 먼지나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녹아들고 같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도 하여간 다른 물들에 비해서는 순수한 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도를 측정해 보면은요, pH 5.6 내외라고 하네요. 약간 산성이죠. 이것은 보통 식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도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대기는 약 4분의 3이 질소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대기를 통과해서 떨어지는 동안에 빗물에는 질소를 이렇게 녹여서 함유한 그런 채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질소는 식물이 꼭 필요한 영양분이기도 한 거 아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빗물은 대기의 온도와 거의 같은 온도이기 때문에 땅으로 스며들어서 땅속의 뿌리가 놀라지 않는 그런 따뜻한 온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산성비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걸 걱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과거에 한동안은 산성비, 즉 공기 중에 공해가 심해서 황산과 질산이 이제 녹아내린 그런 비가 내린다고 해서 문제가 많았지만 점점 환경 문제가 중요시되고 이것을 많이 개선해서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해요. 2011년에 비해서 지금 표를 제가 하나 구했는데요. 2018년 그래도 조금씩 나아져 있는 게 보이시죠? 특별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비가 산성비가 꽤 오고 있는 것 같으네요. 그래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특별히 이 카나다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돗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나 여러 정부기관에서 정수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또 소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죠. 또 한 가지의 처리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알칼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금속 파이프가 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약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돗물이 우리 식물들에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두 가지 요인은요. 소독 물질인 염소가 땅속 미생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식물이 5.5에서 6.0의 약산성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알칼리에 가까운 이 수돗물은 흙 속의 일부 영양소와 미량 원소가 이렇게 녹지 않고 침전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장을 더디하게 할 수 있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수돗물은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온도의 물을 땅에 많이 흠뻑 주는 경우에는 흙의 온도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뿌리가 놀랄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모종, 뿌리가 아직 약할 때는 이게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단점들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려면 수돗물을 큰 통에 받아서 이제 하루 정도 지난 후에 주면 그나마 많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이 지하수, 우물물인데요. 땅속으로 스민 빗물이 지하로 흘러서 한 곳에 모이고 이것을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속에 미네랄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식물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주변에 농장이나 축사, 다른 시설들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서 다른 물질들이 이제 특별히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거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런 지하수를 이렇게 텃밭에서 야외에서만 쓰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집안 생활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캐나다에는 이제 도시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많은 지역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지하수는 센 물이기 때문에 연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이온 연수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 연수된 물이 많은 나트륨을, 그러니까 소금기를 갖고 염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실내 화초에 주시면 안 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실내 화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때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빗물에 대해서 다시 빗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빗물이 그중 그래도 제일 좋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빗물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잠깐 살펴볼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 올 때 통에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효과적으로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은요, 지붕에서 모아진 물이 떨어지는 홈통에서 받는 것이죠.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직접 받는 방법도 있고요. 요 사이에는 레인워터 컬렉터라고 하는 이제 홈통에 연결해서 쓰는, 이 안에 약간 필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나뭇잎이나 뭐 큰 돌들 이런 것들은 좀 제해주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빗물을 모아 사용하실 때는 이물질이나 벌레가 안 들어가게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뚜껑을 꼭 하시든지 아니면은 아주 고운 망으로 위를 덮으셔서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이렇게 물이 모여 있으면 모기나 해충이 서식지로 발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이 좀 높게 설치되어야 물을 빼서 쓰기가 쉽거든요. 저희는 이제 못 쓰는 타이어 위에다 올렸고요. 50갤런짜리 두 통인데요. 앞마당에서도 쓰고 뒷마당에서도 쓰려고 각 통의 관을 양쪽으로 뽑아냈습니다. 아쿠아포니스 경험이 있는 남편이 이제 배관을 잘 해줘서 지난 한 철을 잘 썼는데요. 통이 너무 작아서 약간 모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빗물통을 연결하고 수도꼭지를 만들고 하는 과정은요, 이제 물이 중간중간에 그 연결된 부위에서 새지 않게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통도 비워두시고 저 관도 뽑아두시는 것이 이제 겨울철에 동파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다 정리를 해 두었고요. 이제 이번 봄이 시작되면 다시 연결해서 쓸 예정입니다. 빗물은 이렇게 해서 쓰는데 수돗물 받아놨다 쓰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여기 여름에 참 비가 안 왔어요. 그래갖고 이 빗물로 이게 다 감당이 안 돼서 제가 수돗물을 받아서 썼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호스로 쫙 기분 좋게 아침에 싹 뿌리면 정말 금방 끝날 것을 이제 한 통 한 통 퍼서 조류에 이렇게 해서 날라서 이렇게 준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짐에 가서 덤벨을 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침마다 물통을 이리저리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물통을 효과적으로 운동이 되게 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예, 이거 잘못 드시면 막 허리 아프고 어깨 빠지고 뭐 이럽니다. 정확한 좋은 포지션으로 들고 다니셔야 오래 하실 수 있어요. 무슨 피트니스 클럽 가면은 트레이너들이 막 가르쳐 주잖아요. 하체를 써야 됩니다. 허리를 쓰지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도 만들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여름 물통을 들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나네요. 힘든 일도 재밌게 하면 재밌는 일이 되는 것 같고요. 비 오는 것도 우리 물통에 빗물이 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해지고요. 여러 군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흘러나가는 빗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양동이라도 한번 밖에 내놓고 한번 빗물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